이등병 시절 이야기 합본 제4편 자대 전입 소회. 그동안 올린 이등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이등병 시절 합본 제4편은 자대 배치에 대한 단상, 우리 소대원 소개, 부대 주변 스케치 등 자대 전입 뒷이야기 모음입니다. 이등병 시절 13번째 이야기 자대 배치 단상. 이제 자대 배치의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1980년 12월 8일 입대에서부터 1981년 1월 24일 이사단 32연대 11중대 화기소대 총일분대 1중 탄약수라는 위치에 이르기까지 내가 지나온 길을 돌이켜 생각하면 그저 캄캄한 오리무중을 지나온 것 같았습니다. 당시에 내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 써놓은 글 2개를 통해 그 심정을 추억합니다. 운명. 쉽사리 운명론을 생각하지 않는 나이지만 오늘은 언뜻 내 운명에 대한 강한 의미와 내 현재를 운명론과 결부시켜 생각하고 싶어진다. 현재 나의 위치. 나는 어찌하여 이곳까지 오게 되었으며 어찌하여 그 수많은 가능성 속에 유독 현재의 이 길을 달려왔는가. 나의 생각은 신체 검사를 받을 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신검을 받고 1년 3개월이 지나서야 입대를 했다. 신검을 받고 우선징 지번을 15일 안에 내야 하는데 나는 어쩐 일인지 하루 늦게 면사무소에 신고를 했었다. 내가 기한 내에 우선징 지번을 냈더라면 늦어도 1980년 1월 21일 안에 입대했을 것을 하루라는 차이로 11개월이나 늦게 입대를 하게 된 것이다. 만약 1월 21일 입대했더라면 과연 이곳까지 왔을까? 아니 우선징 지번을 내지 않았더라도 그하고 많은 날 다 보내고 연말인 12월 8일에 입대하게 된 것은 어인 까닭인가? 연말에 입대하는 바람에 특과병 훈련소라는 논산에서 주특기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이곳 강원도 양구의 보병 소총중대까지 오게 된 것 아닐까? 논산 수용연대에서도 내 고향 부여병력은 거의 이중대로 갔는데 나만 사중대로 갔었고 이후 훈련소에서나 백삼보충대에서도 그들을 보지 못한 것을 보면 그들은 나처럼 강원도까지 오지 않은 것이 거의 확실하다. 수용연대 신체검사에서도 나는 남들보다 더 서둘러 신검을 받는 바람에 일찍 끝내고 빨리 훈련소에 투입되었는데 그것이 30연대였었다. 나중에 백삼보충대로 와서 보니 논산 30연대와 27연대의 병력만 온 것을 보면 그날 30연대 투입은 실로 내 군생활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주특기도 빵빵 주특기는 미분류 주특기로 평소에는 의무나 행정 쪽으로 많이 빠진다는데 연말 병력이라 이곳까지 와서 듣도 보도 못한 M60 기관총을 다루게 되었으니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그 많고 많은 가능성 속에서 어쩌면 가장 고생스럽고 고달픈 길로만 걸어와서 교육사단 2사단에 그것도 스키훈련으로 모두들 걱정 많은 32연대 3대대로 배속되었으니 이것이 운명이 아니고 무엇이랴. 앞으로의 고생이 눈앞에 훤하다. 1981년 2월 12일 목요일 산악사단. 육군 제2사단은 별칭으로 산악사단이라 부른다. 노도같이 산악을 누비는 사자들이라는 용맹스러운 표현 속에 인사 구호도 일당 100의 투혼을 상징하는 당백이다. 그러나 고참들은 발바닥 사단이라고 부른다. 행군이 많기 때문이란다. 실제로 사단의 부대 신조에 보면 우리는 잘 걷고 잘 쏘며 어떠한 고난도 이겨낸다 라는 구절이 있는 것을 보면 역시 발바닥 사단이 맞긴 맞는 모양이다. 그러기에 고참들은 발에 맞는 군화한 혈례만 있으면 3년 군대 생활 무난하다 고한다. 행군할 때 발에 잘 맞는 군화를 신어야만 물집이 덜 생기고 편히 걸을 수 있기 때문이란다. 아무튼 발바닥 사단 병력으로 산악을 누비며 행군할 일이 꿈만 같다. 훈련소에서는 내무반장의 고함 소리와 얼차려가 군대 생활을 힘들게 했는데 자대에 와서 보니 고참들의 얼차려와 군기잡기는 당연히 있는 기본이고 실제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교육과 훈련 그리고 행군 등이다. 우리의 일과는 오로지 교육이다. 교육사단이기 때문이란다. 오전 학과 출장을 알리는 교육 나팔은 08시 정각이 어김없이 울린다.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며 산악을 지배할 젊은 사자들은 눈 덮인 교장으로 이동하면서 그 나팔 소리에 맞춰 흥얼거린다. 공짜밥이 어딨냐 뺑뺑이 쳐봐라. 이 사단의 교육은 말짱 도로무. 1981년 2월 18일 수요일. 이등병 시절 14번째 이야기. 11중대 화기소대원 이야기. 1981년 1월 24일. 마침내 나는 내가 군 생활을 하게 될 최종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육군 제2사단 32연대 3대대 11중대 화기소대 총1분대 1총 탄약수가 되어 이곳에서 남은 군생활 31개월여를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군생활 이야기를 위해 내가 배속된 11중대 화기소대와 화기소대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화기소대는 M60 기관총 분대 2개와 60mm 박격포 분대 1개 등 모두 3개 분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총분대에는 각 기관총 2종씩 모두 4장의 기관총이 있고 포분대에도 2문의 60mm 박격포가 있었지요. 총 1분대에 1총 2총이 있고 총 2분대에 3총 4총이 있는데 각 분대에 분대장 1명, 그리고 각 총에는 사수, 부사수, 탄약수 등 3명이 있어 한 개 분대에 분대장 포함 7명이 정원이었습니다. 포분대도 마찬가지여서 모두 3개 분대 21명과 소대장까지 해서 모두 22명이 1개 소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30여 명의 한 소대인 일반 소총소대와는 편제가 달랐고 인원도 훨씬 적었습니다. 내가 전입될 당시 우리 화기소대원은 이총 탄약수가 결원이어서 모두 21명이었는데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대장 방아무개 중사. 화기소대는 다른 소대와 달리 장교가 아닌 하사관이 소대장 겸 선임하사를 맡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역시 그랬습니다. 서울 출생의 소대장 방중사는 본래 우리처럼 병으로 근무하다가 제대 말년에 장기 복무를 지원했다는데 소위 말뚝 박는 것으로 통하는 장기 지원에 기막힌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군대 말뚝 박은 것을 한탄하면서도 그럭저럭 무난하게 소대를 이끄는 타입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분대 분대장 박아무기 하사. 나의 분대장인 박하사는 부산이 고향입니다. 좀 작은 키에 텁텁한 인상, 술이라면 죽었다가도 일어날 만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음씨가 좋고 분대원들에게도 잘해주고 특히 막 전입 못 내게 무척 자상하게 대해준 사람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이등병 생활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대장입니다. 전역 후에 나에게 편지를 한 통 보내고는 그 뒤로 소식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가장 보고 싶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일종 사수 이하무개 상병. 충북 진천이 고향인 나의 사수 이상병은 충청도 사람 특유의 우직함과 끈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우리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않을 정도로 호인이지만 가끔 술에 취하면 혀 꼬부라진 소리로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 나에게 무척 잘해주었고 자기 여동생도 소개시켜준다고 할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병분대장 교육을 받고 하사가 되어 우리 중대 3소대 화기분대장으로 전출 갔습니다. 일종 부사수 최하무개 일병. 내 직속 고참인 최일병은 충북 중원군이 고향입니다. 나보다 6개월 정도 고참으로 성실 근면하고 끈기와 체력도 강해서 무슨 훈련이든 일이든 남에게 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좋아서 군생활 내내 내게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어깨 힘이 좋아서 돌팔매질을 하면 남들 2배 정도 멀리 던질 정도였습니다. 많이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일종 탄약수 윤태상 이병. 바로 저입니다. 이총 사수 정하무개 상병. 전남 고흥이 고향인 우리 소대 군기반장입니다. 고2 때 가출하여 객지에서 전전하다가 일찍 결혼하여 부인이 대전에서 다방을 경영한다는 이른바 군대에서의 관심사병입니다. 자기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도 나에게 대필하게 할 정도로 글솜씨는 없지만 다양한 세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입담은 그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곱슬머리에 싸늘한 인상. 그의 눈앞에 우리 쫄병들은 늘 작아져 갔습니다. 이총 부사수 소나무계의 병. 나보다 20여일 빠른 고참이지만 소대에서 동기로 끊어져서 동기로 지낸 사람입니다. 고향도 나와 같은 충남 부여이고 학생 때 축구를 했던 키 크고 힘센 친구입니다. 운이 좋아서인지 전이 보자마자 부사수가 되어 후임 탄약수를 가장 먼저 받은 사람입니다. 총 2분대 분대장 문화무기하사. 문하사는 훤칠한 키에 약간 널쩍한 얼굴, 시원하게 생긴 흠잡을 데 없는 미남입니다. 말소리도 부드럽고 우리에게 대하는 태도가 정감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뒷머리에 머리카락이 내천자 모양으로 짙게나서 시간만 있으면 족집게로 머리를 솎아서 다른 곳과 같게 해달라고 하곤 했습니다. 분대장 중 가장 선임으로 소대 내무반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삼총사수 유나무 계병장. 내가 전입할 당시 전역 2개월 남겨둔 소대 최고참이었습니다. 매트리스 군번이라는 말년 병장으로 교육열애, 복장자요. 우리들에게도 거의 말하지 않아서 전라도 쪽이 고향이라는 것 외에는 거의 알지 못합니다. 이제 막 전입온 새내기 이등병의 눈에 할아버지 같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총 부사수 김아무개 상병. 경남 양산이 고향인 김상병은 곱상한 얼굴에 세상에 둘도 없을 만큼 마음 좋고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일총사수 이아무개 상병과 동기로 지내는데 본래 나이는 나보다 2살 어리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나에게 군대를 빨리 오려고 부산의 연령 감정소에서 감정을 받고 나이를 높여 군대에 빨리 왔다 고 했는데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늘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무척 잘해주었는데 나중에 사대대로 전출 가서 그곳에서 전역했습니다. 삼총 탄약수 김아무 계의병. 나보다 3개월 빠른 서울생의 고참입니다. 비록 3개월이지만 군대에서는 하늘 같은 고참으로 가장 먼저 나를 군기 잡는 사람입니다. 작은 키에 가무잡잡한 얼굴, 조금 어리숙해 보이면서도 지내고 보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무신 거꾸로 신어 한때 술로 마음 달래기도 했습니다. 고참들 집합되면 타켓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술 추진하다 걸려서 군기교육대까지 갔다 온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사총사수 장아무개 병장. 당시 전역 6개월 남은 소대 내 2번째 고참입니다. 전북 옥구가 고향이라는데 일찌감치 말년티를 내며 쫄병들에게 엄포만 줄 뿐 직접 손대지는 않았습니다. 매일 추억록을 만드느라 침상 밑에 감춰놓고 시간만 있으면 나를 불러댑니다. 아마 나를 화기소대로 끌어간 장본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나로서는 감히 고개 들어 바라보기도 힘든 고참입니다. 사총 부사수 장아무개 상병. 전남 나주가 고향인 장상병은 인상이 순하고 마음도 좋은 편이나 그의 동기 김아무개, 양아무개 등과 함께 소대 군기반장의 일원으로 쫄병들을 괴롭히는 장본인 중 한 사람입니다. 지능고를 나왔다는 그는 체력적인 면은 좀 약해도 이론으로는 누구도 당하지 못할 만큼 좋은 머리의 소유자입니다. 나중에 분대장 교육을 받고 하사가 되어 박아무개 분대장 후임으로 우리 총 1분대 분대장으로 함께 생활한 내가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총 탄약수 라아무개의 병. 나와 함께 전입 온 동기입니다. 논산 훈련소 30연대 8중대 출신으로 훈련소 아래 위층에서 생활하다가 같은 소대까지 함께 온 질긴 인연의 동기입니다. 본래 대전에서 태어났다는데 어려서 서울로 이사하여 서울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정식 가수증은 없지만 밤업소 3군데서 노래하다 왔다는 무명 가수였습니다. 꽃잎이라는 업소에서 노래를 했다 해서 별명이 깻잎으로 통했습니다. 체력은 딸리지만 언제나 오락 시간이면 빠지지 않는 단골 가수였습니다. 호분대 분대장 강아무기 하사. 덩치 크고 키도 큰 대장부입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또렷한 눈망울이 또한 일품인 멋진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자상하고 부드러운데 원칙에 벗어나는 일은 절대 보지 못하는 무쇠 같은 강직함이 있었습니다.
분대장 중 입대는 가장 빠르지만 하사관 인관은 총위 분대장보다 늦기 때문에 고참 대우를 칼같이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일포사수 이하무개 상병. 3군단 사령부가 있는 현리가 고향인 이 상병은 넙죽한 얼굴에 자상하고 우직한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부드럽다가도 엄할 때에는 서리빨같이 날카로움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똥포라고 불리는 60mm 박격포를 황금포라고 우기는 포맨입니다. 일포 부사수 김하무개 상병. 전남 무안이 고향인 김 상병은 말 그대로 소대의 가장 무서운 군기반장입니다. 나보다 13개월 빠른 고참으로 그의 앞에 있는 우리 쫄병은 독수리 앞에 병아리 같았습니다. 농촌 출신이라 그런지 일도 잘하고 특히 대민지원 나가서 일하면 남들 두세 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후에 그래도 나에게 편지를 보낸 몇 안 되는 선임 중 한 사람입니다. 일포 탄약수 서하무개 상병. 경북 문경이 고향인 서상병은 막 상병을 단포분대 제일 막내였습니다.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에 말도 재미있게 표현하는 분위기맨입니다. 평소에는 다정하고 흠잡을 곳 없는데 술만 먹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여 졸병들을 괴롭히곤 했습니다. 손재주가 좋아서 여러 가지 물건들도 잘 만들고 이발병으로 간부 이발소에 파견 나가기도 하고 태권도 선수로 차출되기도 하는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어찌 살고 있는지 가장 궁금한 사람입니다. 이포 사수 박아무개 병장. 소대 세 번째 고참인 박 병장은 경북 안동이 고향이고 서울대학교를 다니다가 입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연대 음어 선수로 파견 나가서 소대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 보기 힘든 고참이었습니다. 곱상한 외모에 말씨도 부드러워서 군인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포 부사수 오하무개 상병. 서울이 집인 오상병은 본래 강원도가 고향이라고 합니다. 복실한 크리스천으로 중대 군종사병이었습니다. 내게 가장 큰 도움을 준 고참입니다.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욕 한마디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수인 박 병장이 늘 파견 생활을 하므로 이포 사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남들 없을 때는 친구처럼 대해달라고 하면서 제대하면 내게 꼭 면회오겠다고 다짐하고 나던 고참인데 저녁 후에 전혀 소식을 알 수 없습니다. 이포 탄약수 양하무개 상병. 전남 한평이 고향인 양상병은 장하무개 상병, 김하무개 상병 등 동기와 함께 소대 군기를 주름잡는 3인방이었습니다. 커다란 몸집에 힘이 무지하게 세서 별명도 알렸습니다. 우리가 3번, 4번 곡괭이질해야 할 것도 단 한 번이면 해결하는 파워가 있습니다. 순박한 내면이 엿보이는 순수함도 있었습니다. 누님이 내 고향 가까운 곳으로 시집갔다고 하며 나름 내게 잘해주는 고참이었습니다. 이상 내가 전입할 당시 화기소대원들의 면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총 탄약수는 아직 후임이 배속되지 않아서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각자의 개성과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 그 역시 사람 사는 또 하나의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등병 시절 15번째 이야기. 부대 주변 풍경 스케치. 여기서 그 당시 32연대 3대대와 11중대 그리고 화기소대의 막사 풍경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시 32연대 3대대는 넓은 연병장을 앞에 두고 뒤편 야산 쪽으로 길게 2개 동의 막사가 있었습니다. 연병장에서 바라보아 오른쪽 건물에 9중대와 10중대가 있고 왼쪽 건물에는 11중대와 본부중대 그리고 12중대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9중대와 10중대가 위치한 건물에는 공식적으로 들어갈 기회가 많지 않았기에 그 내부 구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쪽이나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10중대 1층에는 정신전력교육장이 있어서 몇 번 교육하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건물 쪽에서 바라보아 연병장 앞쪽은 키 큰 미루나무가 있고 그 너머로 도로가 있는데
사대대 및 지원중대와 의무대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 너머는 논이 있었고 논이 끝나는 위쪽에 야외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 우물이 우리들의 세면과 세탁을 해결하는 장소였고 언제나 마르지 않고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 우물 옆으로는 배구와 씨름 등을 할 수 있는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건물 쪽에서 바라보아 2시 방향 연병장 건너편, 즉 야외 우물 위쪽으로 식당이 있었습니다. 식당 왼편으로는 야간 사격장을 거쳐 일대대로 넘어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 11중대 앞 연병장에는 국기계양대와 단상이 있어서 대대 또는 중대단이 행사 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11중대 앞 현관은 대대본부와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현관 위에는 스키대대를 상징하는 설비호 그림과 11중대를 상징하는 천마 그림이 함께 있었습니다. 11중대 건물 1층에는 연병장에서 들어오는 중대 출입문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중대행정반이 있고 그 안쪽에 본부 내무반이 있었습니다. 출입문 정면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그 계단을 중심으로 1층에는 오른쪽에 화기소대, 왼쪽으로는 세면장 겸 샤워장이 있고 중대본부 내무반 옆 칸막이가 된 그 뒤쪽으로는 의무대 지대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2층에는 1, 2, 3소대 내무반과 중대 이사종 창고, 그리고 중대장실, 교관연구실, 창고 등이 있었습니다. 중대 행정반에서 나오면 곧바로 화기소대 출입문이었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면으로 식기 보관함이 있고 양동이와 대야, 그리고 컵과 주전자 등을 비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내무반은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침상이 있고 가운데 통로 중앙에는 벽돌로 쌓아 만든 화단 같은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소나무 한 그루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아마 성탄트리를 만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화단은 여러모로 생활을 불편하게 했기에 얼마 뒤에 철거하여 없애버렸습니다. 화단 곁에는 난로를 하나 설치하여 불을 피웠는데 그 난로에는 불 있는 곳에 눈뜬 보초라는 표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군대다운 표어였지요. 네모방 가운데 통로 끝에도 역시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있었고 밖으로 나가면 2층으로 올라가는 외부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 문으로 나가면 10중대를 마주보며 그 사이에 작은 연병장, 그리고 왼편 산 밑에 보일러실과 그 왼편에 화장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소대 내 관물대는 역시 가운데만 수납 공간이 있는 형태였습니다. 수납 공간 아래쪽 하단 관물대는 천으로 된 커튼이 쳐져 있는데 그 안에는 모포를 개어 보관하고 있었고 수납 공간, 즉 중간 관물대에는 논산훈련소처럼 칼같이 각을 세워 정돈된 관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상단 관물대에는 철모와 대검, 탄띠, 수통, 반압, 야전삽 등 장구류를 질서 정연하게 정돈해 놓고 있었습니다. 침상은 행정반 쪽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은 총 1분대와 2분대가 사용하고 오른쪽 침상은 포분대가 사용했습니다. 침상 앞쪽에는 총기 거치대가 있고 총기 거치대에는 소총과 함께 기관총도 함께 거치되어 있었습니다. 박격포는 사용하지 않는 포분대의 상단 관물대에 세워서 보관했습니다. 총분대 침상 끝에는 칸막이 된 공간이 있는데 그곳은 네모반장실이었고 그 맞은편 포분대 끝에는 창고가 있어 매트리스 등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창고의 벽면에는 침상 쪽으로 수납 공간을 만들어 TV와 전축을 설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내가 전입할 당시 우리나라는 컬러 TV 방송을 막 시작한 때였는데 화기소대에는 컬러 TV가 있었습니다. 1980년에 이사단이 대통령 표창을 받고 부상으로 컬러 TV를 각 중대별로 한 대씩 하사했다는데 화기소대가 컬러 TV 쟁탈 중대 체육대회에서 우승하여 그 컬러 TV를 타서 설치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나는 선배들 덕분에 사회에서도 구경 한번 못한 컬러 TV를 보며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선명하게 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간략히 부대 주변과 네모반의 풍경을 스케치하였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잊히지 않는 그때의 그 풍경들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이제 강산이 4번 바뀔 정도로 세월이 흘렀고 32연대가 해체되었기에 부대 모습도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뇌리 속에는 40여 년 전 그 모습이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오늘 추억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